암호화폐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여러 이슈들. 투자자들은 눈과 귀를 열고 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 시점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오늘 먼저 체크해 볼 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긴슬러가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보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체 시장, 특히 알트코인들이 부유장해서 더욱 탄력받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 일단 현재 게리 긴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말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었는데, 지난 7일에 겐슬러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 출연해 공시를 하지 않고 있는 토큰은 미국 법에 따라서 대부분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밝혔거든요. 현재 암호화폐는 탈중앙적인 성격상 책임 경영을 하는 주식회사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초기 토큰 분배 내용을 담은 토크노믹스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처럼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기 어려워요. SEC 위원장 4년차인 겐슬러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다만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죠. 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많은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필요한 공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겐슬러 위원장은 공시가 없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증권이라고 강조했고, 아울러 이들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죠. 다시 말해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주식과 비교했을 때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이 투자자 보호 기능이 약하며 증권법으로 엄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강조한 셈이에요. 또한 최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통과를 앞두고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논란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겐슬러 위원장은 과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공개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SEC 역시 2018년 빌 힘먼 전 SEC 이사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기록이 남아있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것이 겐슬러 위원장이 업계를 각종 소송으로 공격하면서도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는 질문에 공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 답을 하기 시작하면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논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의원은 지난 2일 SEC와 겐슬러 위원장의 이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었는데, 현재 SEC 방식이 아닌 신규 입법을 통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핵심이 되는 건 오는 23일 승인 여부가 결정날 예정인 이더리움 현물 ETF인데, 이에 대해서 겐슬러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하는 질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번 연도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또 하나의 빅 뉴스는 미 대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이번에 영국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더 좋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현 바이든 행정부만큼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 강한 규제를 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핵심인데, 바이든 정부 강요들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트럼프는 지난 3월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CNBC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형태의 통화라고 말한 바 있었기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구도가 변화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정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국채를 팔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금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죠.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촉발된 비트코인 대중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바이든 정부처럼 미국이 구체적으로 규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연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쨌든 올해 내내 바이든 현 대통령에 비해 근소한 차로 대선 지지도를 앞서 나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주춤해 양자 대결에서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가 DDHG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 따라잡힌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이에요. 하지만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로 조사되고 있기에 이 점은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현재 핵심이 되는 소송에 관련해서 SEC의 구제책 관련 리플의 반박문에 대한 SEC의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수정된 버전이 공개가 되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SEC는 이번 소송에서 리플에 대한 구제책을 크게 두 가지로 법원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먼저 한 가지는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리플의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에 대한 반박문을 리플 측은 이미 제출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반박문에 대한 SEC의 답변서가 이 구제책 단계 브리핑의 마지막 단계인데, 일단 이번에 나온 내용에서 새로운 내용 같은 건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말은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 없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법원의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게 SEC가 리플의 주요 사업이 2013년부터 그랬듯이 미등록된 XRP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리플은 또 새로운 미등록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리플이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 다시 말해 SEC는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전부 증권이 돼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끼워 맞추기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SEC에 대해 리플의 법률 고문이 말하기를, SEC는 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판사의 눈을 속이는 데만 급급하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정말 이제는 소송의 최종 판결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에 있을 미 대선과 함께 SEC가 대대적인 인원 교체를 당하면서 생각보다 싱겁게 리플 소송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